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이 나왔습니다. 숫자, 그냥 막연한 희망 회로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격자로 보는 게 아니라 H솔에서 다시 판을 바꿀 수 있는 회사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67만 원 목표가가 과한 숫자인지 아니면 HBM4 반전과 실적 재평가가 붙으면 진짜 다시 열릴 수 있는 수단인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정말 극단적인 장을 지나왔습니다. 폭락장 이후 시장은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하이닉스에 밀린 종목으로 끝날까? 아니면 HBM4와 장기 공급 계약, 실적 전망 상향을 타고 다시 한국 반도체 대장주 프리미엄을 되찾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맞춰 목표가 상향 뉴스가 붙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5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상단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67만 원, 이 숫자면 너무 과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미 많이 올랐고 변동성도 너무 컸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목표강의 근거를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번 목표 상향은 단순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으니 다시 간다는 논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 개선, 성과급 충당금, 부담 완화, 장기 공급 기대,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 HBM4 출하 확대, 그리고 2026년 이후 ROE 재평가, 이런 요소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게 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기대감이면 오래 못 갑니다. 하지만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HBM4라는 구조적 반전이 붙고 장기 공급 계약이 실적 안정성을 높이면 시장은 노무라가 본 핵심 중 하나는 2분기입니다. 충당금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됐습니다. 이런 비용 이슈가 왜 중요하냐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락장 이후에는 이런 방어 재료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 실정치까지 같이 내려가면 시장은 그 하락을 위험하게 봅니다. 반대로 주가는 흔들렸는데 실적 전망은 오히려 올라가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다시 계산합니다. 이 정도로 빠질 이유가 실적은 살았는데 주가만 과하게 흔들린 거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반등이 단순히 폭락 이후 되돌림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가 실적 전망 상향에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내려왔고 실적은 버티고 있고 목표가는 올라가는 구조. 이 조합은 주가에 꽤 강합니다. 국내 증권사 쪽에서 나온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의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높은 범용 제품 가격으로 협상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메모리 기업이 가장 많은 건 실적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 벌지만 가격이 꺾이면 실적이 빠르게 무너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장기 계약이 확대되면 이 구조가 달라집니다. 고객사가 몇 년 단위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도 일정 수준에서 협상돼 삼성전자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AI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도 메모리는 이제 싸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AI 서버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크게 갈린 건 투자자의 심리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2%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은 겁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반도체 고점이다. 삼성전자도 무너진다. 하이닉스의 HBM도 늦었고 이제 삼성전자는 힘들다니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삼성전자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게 시장. 특히 지금 같은 AI 주도장터는 하락도 과격하고 반등도 과격합니다. 한번 흔들릴 공포에 전부 던지면 바로 다음 반등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폭락 주주들에게 하나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처럼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빠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장세 안에 들어온 이상 삼성전자도 훨씬 빠르고 거친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을 버틴. 그럼 다음 가격은 어디를 봐야 하느냐? 저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는 35만 원 안착으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폭락 이후 반등했고 34만 원대까지 회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루 올라갔느냐입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면서 35만 원 위로 그 위에서 매물이 소화되는지가 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에 성공하면 시장은 다시 40만 전자를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는 지금 가격 반등을 뒷받침할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 기대가 있습니다. 표가 상향이 있습니다. HBM4 출하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면 삼성전자는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왜 돌아올 수 있느냐. 외국인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은 실적과 업황, 그리고 자금 흐름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자금을 다시 끌어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 업황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삼성전자 자체 실적 전망이 올라가야 합니다. 셋째, HBM4에서 신뢰 회복 가능성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하나씩 붙고 있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흐름은 합니다. 서버 D램과 기업용 SD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과 실망 개선도 나왔습니다. HBM4 출하 확대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은 팔고 있지만 이 재료들이 계속 확인되면 외국인은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줄여던 것 아닌가, 다시 담아야 하는. 자사주 매입 기대도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사는 신호를 주면 시장에는 하방 방어 심리가 생깁니다. 특히 폭락 이후에는 투자자 가장 궁금해하는 게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자기 주식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준비한다는 기대는 회사가 현재 주가를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봐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외국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주는 실적만으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주 환원, 자본 정책, 수급 안정성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기대를 실제 계획체화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명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저는 이 재료가 단기 반머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목표가 상향도 외국인 수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입니다. 당장 그 가격을 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중요한 목표가 숫자 그 자체보다 왜 목표가를 올렸느냐입니다.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과급 충당금 부담이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장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HBM4 출하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이 붙으면 외국인도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HBM 프리미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 전은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 핵심 변수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주가의 분명한 요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더 선호했던 이유도 HBM 프리미엄이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HBM4로 넘어가면 판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고객 맞춤형 설계, 수율 안정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숙제와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숙제는 고객 인증과 양산 출력입니다. 기회는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을 모두 가진 넓은 사업 구조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면 외국인 프레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종목에서 다시 들어오는 종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과 반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주는 한번 크게 빠졌다고 끝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산업의 큰 흐름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강한 하락이 나와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의 이유입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빠졌는지, 산업이 꺾였는지, 아니면 수급과 차익 실현 때문에 빠졌는지. 이번 삼성전자는 저는 세 번째에 가깝다고 봅니다. 수급과 차익, 레버리지 청산이 만든 급락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응해줘야 합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종목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급으로 빠진 주도주는 다시 수급이 붙을 때가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그 기회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범용 제품 가격으로 협상됐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메모리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건 시적 변동성입니다. 좋을 때는 엄청 HBM사에서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반전은 순위 물량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AI 고객들은 한번 공급만 하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HBM은 GPI 가속기 성능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조금만 수율이 흔들고 조금만 납기가 밀려도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급할 수 있는지, 기술 전환에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삼자가 HBM 퍼에서 이 신뢰를 회복하면 시장 평가는 빠집니다. 늦었다는 평가가 다시 들어왔다는 평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평가가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로 바뀌면 삼성전자 밸류 비메모리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노무라 역시 비메모리 사업에서는 실적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높은 목표가를 정당화하려면 메모리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와 반도체에서 손실을 줄이고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HBM4가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HBM4 이후에는 베이스 로직 설계, 고객 맞춤형 구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역량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삼성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따로 노는 사업으로 두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 패키지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면 비메모리 리스크도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34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하루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이 가격대를 지키면서 15만 원 위로 올라서고 그 위에 메모리 소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35만 원 안착공하면 시장은 다시 40만 전자를 이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에는 지금 가격 반등을 뒷받침할 재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입 기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상이 있습니다. HBM4 출하 기대가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 기대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수급까지 돌아오며 삼성전자는 40만 전자 재도전 흐름으로 근데 사실 월요일에 이걸 혼자 다 챙기기는 쉽지 않아요. 삼성도 가격 봐야죠. 1000조 원 투자 발표 세부 내용 봐야죠. 하이닉스와 마이크로 봐야죠. 한율과 코스피 선물 봐야죠. 외국인 수급과 주변 장까지 같이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도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달라요. 이미 수익권에 계신 분, 본전 근처에서 버티는 분, 손실 중 작은 흔들림에도 불안한 분, 현금을 들고 새로운 자리를 보는 분, 전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제가 전해드렸던 자료들 기억하시죠? 개가 놓친 돈의 지도, 자본 법칙, 시선, 그리고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사라니고 누가 팔라니까 파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돈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토로 번지고 내 성향과 비중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직접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만든 자료였어요. 그럼 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ADR 기대 프리미엄 구간입니다. 7월 10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하이닉스는 북미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 모두에게 다시 강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비교 재평가 구간입니다. 나스닥에서 마이크론과 더 직접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한국 시장 안에 비싼 주식이 아니라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적과 생산 능력 확대가 따라오는 구간입니다. HBM 공급 부족, 장기 공급 계약, 고마진 구조, 생산 능력 확대가 실제 숫자로 이어지면 하이닉스의 상단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이 세 단계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강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HBM에서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았고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고 나스닥 ADR을 통해 글로벌 접근성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단기 변동성만 보고 흔들릴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한국 시장 프리미엄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프리미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희석 우려와 단기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흔들림이 끝의 신호라기보다 글로벌 재평가로 넘어가기 전 매물 소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보유자는 하이닉스의 글로벌 프레임 전환을 보고 끌고 가는 쪽이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좋은 종목이지만 아무 자리에서 따라가도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ADR 상장 기대가 커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만큼 흔들림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는 급등을 쫓기보다 눌림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관심권에서 빼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한국 반도체 대표주를 넘어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흐름이 붙으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신규 진입자라면 하이닉스를 비싸다고만 보지 말고 왜 비싼 평가를 받는지 이해한 뒤 눌림을 이용해 접근하는 쪽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금 보유자에게도 하이닉스는 반드시 봐야 할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아예 관심권에서 빼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장 강한 실적과 가장 선명한 스토리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HBM과 메모리 공급 부족에서 나오고 스토리는 ADR, 나스닥 상장과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 프레임에서 나옵니다. 현금 보유자는 하이닉스를 단순 고평가 종목으로만 보지 말고 글로벌 재평가가 시작될 수 있는 종목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7월 이후에도 계속 시장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다만 접근은 분할입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이닉스를 계속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HBM에서 가장 선명합니다. AI 메모리 병목을 잡고 있습니다. ROE와 이익 지속성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과 공급 부족이 예전 메모리 사이클의 불안함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ADR, 나스닥 상장이 추진되면서 하이닉스는 한국 주식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주식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하이닉스가 단기 변동성을 거치더라도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확대와 HBM 프리미엄을 타고 다시 더 높은 밸류에이션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비싼 종목이 아니라 비싸게 평가받을 이유가 생긴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ADR은 그 이유를 전 세계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코스피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자주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고 불과 1년 만에 코스피는 역사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AI 반도체 주도주는 과거 상식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폭을 보여줬고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그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가 10% 넘게 빠지면 시장 전체가 폭락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0% 넘는 하락조차도 공포만이 아니라 과열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시장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반도체 장세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장비주, 소부장, 그리고 미국 나스닥 주도주까지 돈이 움직이는 속도 자체가 예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르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조정도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싸다고 무작정 사는 것도 위험하고 무섭다고 바로 파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지금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지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구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AI 폭등장의 한복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항상 산업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정도 더 자주 나올 수 있고 버블론과 신종론도 훨씬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단순히 종목 하나를 맞히는 것보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다음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신호를 늦게 보는 게 더 아쉬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AI 주도 장세는 개인 투자자에게 몇 번 오지 않는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큰 만큼 흔들림도 크고 잘못된 종목을 잡았을 때의 리스크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전 시황, 관심 종목 신호, 한국 반도체와 주도주 흐름, 미국 나스닥 주도주 흐름까지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같이 체크하면서 투자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스스로 읽고 대응하는 눈도 키우셔야 합니다.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시간 내셔서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많이 오른 시장이 아닙니다. 변동성은 금융위기급을 넘어섰고 주도주의 상승폭도 과거 상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예전 기준으로 너무 올랐다고만 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 반대로 너무 무섭다고 흔들릴 때마다 팔아버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장세의 기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 중 최근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신흥 자산가, 이른바 K2밀리가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자산을 키우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키우는 흐름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식과 ETF, 글로벌 자산, 성장 산업에 빠르게 올라탄 사람들이 새로운 부자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실현했고 동학개미 전략이 외국인 추종 전략을 앞섰고 신흥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부동산보다 주식과 ETF를 더 효율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처럼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올라서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과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그 신호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10일 ADR 나스닥 상장을 계기로 하이닉스가 한국 AI 메모리 주식에서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 다시 평가받는 흐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보다 비싸 보여도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의 선택을 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AI 메모리 시대의 이익 구조와 투자자 기반이 동시에 바뀌는 종목입니다.